650만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국회에 들어온 초선 의원 이동주. 정말 대한민국의 우리 중소유통 산업을 산업답게 키우는데 하나의 어떤 단초가 마련될 수 있을 거다라는 좀 기대를 하고요. 지역 경제가 살아야 대한민국 경제가 산다는 믿음으로 골목 상권 살리기에 앞장서왔다. 중소 상인 운동과 경제 민주화 운동을 이끈 시민 운동가이자 자영업자 정책 전문가.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중기벤처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이동주라고 합니다. 21대 초선이고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표해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지난 7월 23일 국회 대정부 질문. 이동주 의원이 연단에 올랐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오늘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저는 국무총리와 부총리 등 국무위원을 상대로 한국판 뉴딜을 넘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서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 골목 뉴딜을 추진하자고 제안하려고 합니다. 골목 뉴딜의 시작은 지역 상품권의 확대 발행입니다. 먼저 그리고 홍남기 경제부 총리에게 질문이 이어졌다. 경제부총리님, 지역사랑 상품권은 주로 어떤 업종에서 사용되었는지 아십니까? 음식점, 슈퍼마켓 등 주로 생계형 서민 업종에 집중적으로 사용된 지역사랑 상품권의 효과를 차분한 어조로 설명하는 이동주 의원. 물론 지역 상품권을 포함한 전용 상품권인데요. 22년까지 18조 원 규모로 발행하겠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가 9조 원이었는데요. 더 과감히 확대해서 올해 발행 규모의 두세 배 이상, 예를 들면 30조 원까지 발행할 것을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즉 30조 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국비를 들여서 발행한다면 지역의 경제에 30조 원의 지역사랑 상품권 효과가 돌아다닌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실효성 높은 골목상권의 뉴딜 정책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랑 상품권이 지역경제 살리고 또 골목상권 살리는 데도 굉장히 유효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관련해서 확실한 근거 제시를 통해 홍남기 경제부 총리의 동의를 이끌어낸 이동주 의원. 발행 비용이라든가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시작하는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문재인 정부의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 정책이 없었다면 긴급 재난지원금의 승수 효과가 이렇게 크게 나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역 경제를 살린 것은 대기업 유통업체와 온라인몰이 아닌 지역사랑 상품권을 통한 로컬 소비와 골목상권의 육성 정책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더욱 낙관할 수 없는 대외경제 여건 속에서 지역 경제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내년도에 지역사랑 상품권 뉴딜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줄 것을 정부에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분하고도 당당하게 소상공인을 위한 골목 뉴딜을 제안한 이동주 의원. 동료 의원들의 많은 공감을 이끌어내며 성공리의 대정부 질문을 마쳤다. 누구보다 소상공인의 고충을 잘 이해하는 이동주 의원. 그 역시 치킨집 가게를 운영하다 경기 불황과 프랜차이즈 공세에 폐업한 아픔이 있는 자영업자 출신이다. 골목상권 안에서도 대기업 프랜차이즈들하고도 이제 경쟁도 많이 하게 됐고, 또 그 외에 이런 경쟁 말고도 치솟는 임대료라든가 여러 가지 카드 수수료라든가 이런 좀 불공정한 구조와 맞닥뜨려 갖고 사실은 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겪는 고통들이 좀 많다라는 걸 좀 알게 돼 갖고요. 이거를 우리가 힘을 좀 모아서 단체를 좀 만들어 갖고 이런 불공정한 거래 관계나 제도들을 좀 바꾸자. 2007년 상인운동을 시작으로 중소상인 보호에 매진한 지 14년. 자영업자 정책 전문가로 평가받으며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이동주 의원에게 국회는 상인운동의 확장이다. 국회 입성 후 한결같이 소상공인들이 겪는 법적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이동주 의원. 요즘은 이제 정기국회 시즌이라 얼마 전까지 추경 예산안 심사를 했고 국정감사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법안 심사도 하고 있고 그랬어요. 네. 엄청 바쁘시네. 열심히 일해야죠. 코로나19 재확산과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 퍽퍽해진 소상공인들의 고단한 삶, 그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이동주 의원은 잠시도 일을 멈출 수 없다. 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전체를 주요한 산업의 동력으로 좀 봐서 산업을 육성시켜주는, 산업군을 육성시켜주는 이런 정책으로 우리 이제 정부가 바라봐 줘야 되고 그에 합당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분들이 단순히 어떤 개인으로서의 이런 그 경영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만 볼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 경제를, 우리 국내의 어떤 그 내수 경제를 지탱해 주는 산업 인력으로서 봐줘야 된다. 늘 현장에서 함께했던 상인운동가들을 잊지 않는 이동주 의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보고서를 만드는데 여념이 없다. 신용카드 말고 다른 결제 수단들 3%까지 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전자? 페이드.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요거를 좀 설명해 주면 어떨까 싶어. 네. 대체 그 차액이라는 게 뭐에서 뭘 뺀 차액이. 요거는 근데 영세가맹점 수수료 얘기하는 거 같은데 내년에 약 한 15조 원 정도 규모로 지역사랑 상품권이 이제 시중에 배포가 될 텐데요. 그거에 대한 어떤 이론적 근거도 좀 만들고 그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이제 저희가 보고서로 좀 뒷받침을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의 돈을 받아갖고 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을 할 때 가능하면 효과적으로 이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지지와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이동주 의원. 그들이 자신에게 거는 희망의 크기를 알기에 양 어깨가 무겁지만 그 누구보다 잘 해내고 싶다. 그렇다면 이동주 의원의 1호 법안은 무엇일까? 대형 유통업체와 골목상권의 지속가능한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복합 쇼핑몰과 면세점, 아울렛 등을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 대상에 포함시켰다. 대기업들이 자본력을 앞세워서 대형마트나 SSM이나 복합 쇼핑몰 같은 걸로 진출했을 때 골목 상권이 송두리째 파괴되는 이런 모습들을 저희가 많이 봤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대기업하고의 중소상인 자영업자 간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24시간 야간 영업까지 그리고 연중 무휴로 운영하고 있는 대형마트나 복합 쇼핑몰들이 과거에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사실은 많이 희생을 강요했는데요. 서비스직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게권이 좀 보장되는 이런 좀 사람 중심의 직장 문화를 좀 만들기 위해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회 입성 후 첫 상임위가 열리던 날 상인단체들과 함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실시한 이동주 의원. 24시간 365일 영업할 때 대기업 중심으로 시장이 독과점 형성이 되고 있는 유통시장의 현장을 좀 바로잡고 우리 골목상권 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데 민생을 보호하는데 21대 국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한 그의 노력은 계속됐다. 여야 의원님들이 많이 발의해 주신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질의를 장관님께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요. 15년을 기준으로 전체적인 매출액 지수 상승을 이끈 것은 면세점과 편의점, 무점포 소매입니다. 즉 온라인몰 등입니다. 온라인몰에서는 인터넷 쇼핑과 홈쇼핑이 포함되어 있고 두 업체는 모두 크게 성장했고요.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것이
면세점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진한 색의 갈색이 온라인몰과 편의점입니다. 올해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서비스업 총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그래프를 작성했고요. 면세점 사업은 누가 합니까? 주로 롯실, 현 등 이런 신등 유통업체들이죠. 네. 백화점 사업은 누가 합니까? 마찬가지 지금 말씀 주신 업체들이에요. 그렇죠. 쉽게 이런 비교를 들겠습니다. 대형마트 사업을 하는 놀부가 있습니다. 놀부 안에는 백화점 사업을 하고요. 자식 중에 첫째는 편의점 사업을 하고, 둘째는 홈쇼핑 사업을 하고, 셋째는 면세점을 해요. 한동안 대형마트가 잘 되니까 놀부가 점포를 마구마구 늘려서 작은 마트까지 골목 상권에 집어넣었습니다. 흥분의 전통시장과 골목 상점이 다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놀부한테 점포 그만 늘라고, 그만 늘리고 좀 쉬라고 하면서 유통산업발전 개정을 통해 갖고 대규모 점포들에 대한 의무 휴업과 점포 출정 규제를 해왔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현실입니다. 유통업계의 현실을 직관적이고 명쾌하게 짚어낸 이동주 의원. 흥부와 놀부의 비유에 개정안 통과의 당위성을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이란 명칭과 달리 오히려 유통산업을 퇴행시킨다며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 문제 아닙니까? 일자리 문제이고 또 소득 불균형의 문제이고 지역 간의 어떤 갈등이나 지역 간의 불균형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가 살아나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중소상인 자영업자, 지역의 이런 풀뿌리 경제를 만들고 있는 분들을 좀 살리는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분들도 중소상인 자영업자를 어떤 그런 좀 지역 경제에 중요한 주춧돌 기반으로서 좀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정을 위해 이동 중인 이동주 의원.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는 24시간이 모자라다는 말을 뼈저리게 체감 중이다. 돌아볼 현장도 해야 할 일도 배로 더 많아졌기 때문. 그래서 매번 이동하는 시간을 쪼개 전화 업무를 본다. 아니 그저 아까 서보장한테 얘기했어. 우리가 내비상으로 2시 10분 정도 떨어진다고 나와. 그래갖고 차 안에서 엄청 바쁘세요, 의원님. 제가 어쨌거나 국회의원이 되면서 생각한 게 4년 동안은 저를 이제 국회의원이 되게끔 물심양면 도와줬던 우리 현장에 상인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또 상인뿐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정치든 뭐 사법이든 뭐 우리 언론이든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개혁 과제들을 많이 요구했던 시민들의 요구에 어긋나지 않게 바쁘게 살아야지. 상인운동을 시작으로 경제 민주화 운동까지 늘 사회의 부당함에 맞서 싸워온 이동주 의원. 힘의 논리로 대기업 위주였던 경제 구조, 불공정한 어떤 이제 거래 구조 이런 것들도 사실 바로 잡아야 우리 사회가 좀 더 발전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바뀌게 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운동을 하면서 새로운 또 사회를 인식하는 계기가 사회의 눈을 좀 뜨게 된 것 같습니다. 힘의 논리에 굴복하지 않는 신념과 용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대학 시절 학생운동을 하다가 한쪽 눈을 실명하고 2년간 옥살이하는 고초도 겪었다. 제가 그때가 이제 95년도 요맘때쯤 됐습니다. 요맘때쯤 연세대에서 5.18 특별법을 제정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경찰 쪽에서 페퍼포구랑 이제 동원을 하고 최루탄을 쐈는데 페퍼포구에서 발사한 그 최루탄이 이제 눈에 맞았습니다. 맞으면서 이제 안경알이 깨지면서 눈에 박히고 파편도 최루탄 파편도 박히면서 이제 눈이 이렇게 좀 함몰되는 이런 좀 사고를 좀 당했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제가 또 학생회 간부로서 수배를 받고 있어갖고 사실은 바로 수술 받지를 못했어요.
결정적인 건 그리고 나서 한 보름 후에 제가 이제 저를 쫓는 경찰들에 의해서 이제 사복 체포조에 연행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구속이 되면서 구치소 안에서 사실은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적절한 치료를 못 받아갖고요. 구치소 안에서 사실은 눈이 많이 악화됐고 20대 초반의 나이에 한쪽 눈이 실명되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시민운동에 늘 앞장서온 이동주 의원. 물론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때의 일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 달리고 달려 도착한 곳은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도청. 골목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국 소상공인 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가 열렸다. 근본적으로 이 내수경제의 기반인 이분들의 시장 구조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정말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 들고 점차로 아마 오프라인 접촉 경제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우리 중소상공인들 특히 자영업 영역들은 아마도 거기에 크게 타격을 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에 부합하게 필요한 대안들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충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소중한 자리. 다양한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19 상황에서 이제 비대면 생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도 그렇고 이제 지금 보면 온라인 매출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는데요. 요즘 이제 그 자영업자들은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열심히 노동해서 플랫폼에서만 먹여 살린다. 재난기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시적으로 쓰게 만들어서 정말 소상공인들이 50% 이상 폐업할 수 있는 거를 상당 부분 저는 막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의 재난지원금 및 지원 등 나름대로 소상공인들의 열심히 노력했음을 알고 있는데 만족할 수준 사실 아니고요. 코로나19 시대 자본력도 대응력도 대기업에 비해 모두 뒤처질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에게 보호막이 더욱 절실한 상황.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어느 한 곳만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기에 이동주 의원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고민한다. 온라인몰이라는 게 사실 코로나 때문에 주목을 받기 시작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4, 5년 전부터 대기업 유통업체들은 또 이렇게 온라인몰로 다 전사적인 차원에서 시스템을 통합하면서 사실 공정경제 실현하는데 지방정부가 앞장서는 시대가 이제 또 도래할 것 같아요. 도래한 것 같고요, 저는 솔직히. 저도 이제 국회에서 관련 인법들을 만들어서 우리 중소상인들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 시점에서 진짜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은 시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런 대기업 유통업체들에 대한 이런 시장의 독점, 시장에 무한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바로잡을 수 있는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법안들, 이걸 좀 더 이번 국회에 최우선적으로 좀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매주 진행되는 정기적인 업무보고 회의. 이날 회의에선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과 관련해 중소기업 실태에 대해 보고받았다. 임금 체불 현상이 되게 심각해지고 있고 그리고 수출이 막혀가지고 수출 제조업들의 고용 노동자들의 고용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든지 지역보증재단에 가서 금융지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현장 간담회 하는 것. 민간 시장에서 어떤 이제 대기업들의 혹시 이제 불공정한 거래 행위로 피해를 받고 있는 중소상인이나 중소기업들은 없는지 그런 것도 좀 살펴보려고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정을 위해 채비를 서두르는 이동주 의원. 왜 지금 어디 가세요? 네, 오늘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토론회가 있어서요. 최근 폭발적으로 성장한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의 상생 방안은 이동주 의원의 최대 관심사. 아무리 바빠도 이런 기회는 놓칠 수가 없다. 잠시 후 도착한 곳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 방지 대책 토론회. 현재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법령 규제가 없어 플랫폼 경제를 일부가 독점하기 쉬운 상황. 중개 수수료와 배달료 인상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 행위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만큼 소상공인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규제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플랫폼 업체들이 그동안 그 산업을 개척해왔고 활성화시켜왔던 역할들도 크지만 이제는 소비자들한테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해줘야 되고 그걸 이용하는 우리 중소상인 자영업자들한테도 투명한 거래계약서도 제시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관행을 좀 만드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좀 더 많은 공론화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석을 앞둔 어느 날 독립문 영천시장으로 향한 이동주 의원. 이날 일정은 박영선 중기부 장관과 함께하는 소상공인 세희망 자금 지급 상황 현장 점검.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매출도 늘고 소상공인 생업이 안정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된 자리다. 추석 전에 저희가 4차 추경과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세희망 자금이 제대로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 상인분들하고 좀 만나서 얘기 좀 들어보려고 오늘 좀 현장에 나왔습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 원을 현금 지급하는 소상공인 세희망 자금. 4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체 7조 8천억 원 중 3조 3천억 원이 소상공인 민생안정자금으로 풀렸다. 부족한 금액이지만 상인들이 조금이나마 넉넉한 추석을 보내길 바라는 이동주 의원. 보여주기식 정치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 안에서 답을 찾는 민생 정치를 오늘도 꿈꾼다. 세희망 자금이 조기 집행이 돼서 많은 분들이 또 받으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고 너무 기쁩니다. 소상공인의 지지와 기대를 받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자영업자 출신 국회의원. 부조리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학생운동, 상인운동, 시민운동을 이어왔고 이제는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희망이 되고 싶다. 언제나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동주 의원의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해본다. 창하게 학생운동을 하고 노동운동을 하고 이런 거보다도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을 갖고 조금씩 사회를 바꿔나가는 데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제 인생으로서 이제 그런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지금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